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정 박쌤입니다. 열정 박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쓰기 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글쓰기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본 자료는 미리 캠퍼스를 활용하여서 제작하였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활동 1에서는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2에서는 글쓰기의 태도, 글을 쓸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쓰기의 과정입니다. 글을 쓰는 데는 과정이 있답니다. 어떤 순서로 글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입니다. 글쓰기의 중요성. 글쓰기는 왜 중요할까요? 글쓰기는 살아남고 이겨내고 행복해하는 일이다.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MIT 공대에서요. 공대라면 글쓰기를 전혀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글쓰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공대에서 이렇게 많은 글쓰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더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에 학생들은 한 사회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더 많은 글쓰기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대생이지만 글쓰기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언제 글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정말 많은 글쓰기가 나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도 논술을 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또한 대학에 가서도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논문을 씁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도 이력서를 쓰고 소개서를 씁니다. 또 직장을 구했는데 그럼 글쓰기가 끝이겠지 생각하는데요. 기획서를 쓰고 보고서도 씁니다. 또한 요즘 자기 자신을 많이 온라인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SNS에서도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라든지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더 필요한데요. 그럴 때 영상을 만들 때에도 우리는 기초적인 글쓰기를 많이 한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글을 읽고 수많은 글을 씁니다. 글쓰기는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지만 부끄러워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럴 때는 글로써 많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후세에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글을 쓸 때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삶을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글을 쓰면서 내 삶을 가꿀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글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는 어떤 글쓰기일까요? 나의 삶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글쓰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친구를 이해하며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글쓰기가 되어야 됩니다. 글쓰기의 가장 기본은 정직한 글쓰기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글이 아니라 내 삶의 순수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키워갈 수 있는 글쓰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글쓰기의 추세는 거짓으로 꾸미는 글이 아니라 정직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는 글을 좋아하고 있답니다. 선생님 또한 아이들에게 그러한 글, 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쓰도록 지도하고 있답니다. 글을 쓸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글쓰기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솔직한 태도로 써야 합니다. 무엇을 쓰고 싶은지 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쓰도록 합니다. 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생각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러나는 살아있는 느낌과 생각을 쓰도록 하세요.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때의 느낌을 쓸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글쓰기입니다. 자신의 말로 살아있는 일상의 말을 쓰세요. 그리고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정확하게 쓰세요. 세 번째 활동으로 글쓰기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글쓰기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진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표현하기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고쳐쓰기, 태고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계획하기입니다. 계획하기에는 글에 담긴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글의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글을 왜 쓰는지 글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누가 내 글을 읽을 것인지 예상 독자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용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성할 때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의 답을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찾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질문도 해봅니다. 책, 인터넷, 텔레비전 등 각종 매체에서 참고할 자료를 찾아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내용을 조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글의 전체 짜임과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을 많이 적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좋은 글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중간, 끝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해 나갑니다. 이때 내용 조직하기는요, 글을 많이 적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처음, 중간, 끝 어떻게 적을 것이다.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끝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다. 한 줄 정도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개요짜기만 잘 된다면 사실 글은 쉽게 적을 수 있답니다. 개요를 잘 작성하면 필요한 내용을 엮어서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머릿속에서부터 처음, 중간, 끝 어떤 내용을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한 후에 글을 적는답니다. 네 번째 단계로 표현하기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학생들에게 글을 쓰라고 하면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생성한 다음 개요를 짜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할 때는 내용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세요. 어법에 알맞게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독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손으로 글씨를 쓸 때에는 글씨를 반듯하게 써서 독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글은 정말 잘 쓰는데요. 글씨가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쓴다면 읽는 이의 입장도 배려해 줘야겠죠.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고쳐쓰기로 태고의 단계입니다. 선생님도 사실 글을 쓰고 나면 계속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고칠지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잘 다듬을수록 더 좋은 글이 나온답니다. 적절하지 않은 단어는 바르게 고칩니다.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어법에 맞게 고쳤습니다.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한답니다. 사실 글쓰기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쓰다 보면 정말 오래된 쓰는 과정에서 글쓰기가 조금은 쉬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도전을 해보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어 있을 것을 느낍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흉내내는 말을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